조계종의 기틀을 세운 경산 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재조명하는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12일 동국대 불교학술원 주최로 열리는 경산 스님 관련 세미나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계종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가 내일 63차 회의를 열어 멸빈차 특별 사명과 원로의장 임기 축소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 맞춰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불교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화도량 완주 송광사에선 음악과 음식의 나눔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금정 총림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의 선서화 개인전 월인 무건이 범어사 성보박물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서울 조계사 연꽃축제 날을 깨우는 연꽃 향기의 막이 올랐습니다. 도심 천년 사찰에 수놓은 연꽃의 향연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불교 정화운동에 앞장서 조계종의 기틀을 세웠던 경산 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재조명하는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청정비구의 표본으로 불리는 경산 스님 관련 세미나가 동국대 불교학술원 주최로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불교계 수건, 부처님 오신 날 공휴일 제정을 주도한 것으로 불자들 머릿속에 각인돼 있는 경산 스님. 경산 스님을 떠올리면 후학들은 입을 모아 조계종단의 화합과 근대화, 청정 비구의 표상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합니다. 먼저 종단 화합. 종단 분규로 어지럽던 광복 직후 경산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을 세 차례 역임하며 정화불사와 통합종단을 주도했습니다. 선원 수자로 정진할 때나 종단 정화의 주요 소임을 맡았을 때도 변함없이 꼿꼿하게 수행자의 모습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승가의 인화를 강조하며 후학들을 종단의 품으로 넉넉하게 안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단 근대화. 경산 스님은 포교를 불자의 사명으로 천명하며 불교 군승 제도를 확립해 군 포교의 초석을 놓았고 학생 역시 근대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종비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 어려운 한문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는 데 종단이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1964년 동국 역경원 개원이란 구체적 결실을 맺도록 했습니다. 역경, 포교, 도제양성 3대 지표를 내세우셔서 그 어려운 종단 형편에도 도제양성을 해야 되겠다는 원력을 세우시고 역경을 위해서 동국대학교 역경원을 세웠습니다. 마지막 청정율사. 이는 총무원장직 소임을 맡으면서 교구본사를 사유화하지 않았고 총무원장직에서 물러난 뒤 오로지 참선 수행에만 매진하며 묵묵히 계율을 지켜온 스님의 삶의 여정을 함축한 단어입니다. 수행자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계율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중생을 교화하려면 중생보다도 더 알아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수행자는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늘 강조하셨고 이 같은 경산 대종사의 삶과 가르침을 보다 심층적으로 돌아보는 연구 세미나가 동국대 불교학술원 주최로 오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정법 당간, 경산 대종사란 제목의 이 행사에는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을 비롯한 불교 교학과 사학, 응용불교학 학자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분야별 주제 발표와 논평이 진행되면 동국대 김종욱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 토론이 이어지게 됩니다. 종단 초기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잊혀져 가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님을 역사적인 조명을 다시 해야 된다. 학자들이 먼저 나왔어요. 오늘날 조계종의 기초를 닦은 분, 그분의 업적을 반드시 조명을 해서 이 세상에 빛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이번에
한평생 불교 중흥의 원력 속에서 청정율사의 길을 걸었던 경산 스님.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경산 스님의 삶과 사상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서유령입니다. 조계종의 최고 의결 기구인 원로회의가 멸빈자 특별 사면과 원로의장의 임기 축소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원로회의는 이 같은 사안으로 내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63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원로의장 대원 스님은 여러 원로의원 스님들의 요청으로 안건을 논의하게 됐다며 회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로회의는 최근 간담회를 통해 원두 종원 스님 등 94년 멸빈자에 대한 사면 추진과 원로의장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원로회의는 종단의 최고 의결기구지만 멸빈자 사면 권한이 없고 원로의장의 임기 축소 또한 중앙종회에서 원로회의법을 개정해야만 합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인 충주 석종사 조실 해국 스님이 고향인 제주에서 지역민들을 위한 감로 법문을 펼쳤습니다. 서귀포 불교대학 총동문회는 지난 2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탐나홀에서 해국 스님과 함께하는 힐링 여행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해국 스님은 부처님 깨달음의 진수인 공사상과 연기론을 대중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면서 무엇보다 가까운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으면서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일 중에 하나가 공이라고 하는 세계입니다. 공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나름대로 잡히지 않고는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강연회에는 BBS 제주불교방송 운영위원인 오정은 서귀포 불교대학 총동문회장을 비롯해 총동문회 회원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해국 스님의 강연에 앞서선 서귀포 불교문화원 연꽃 합창단의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 맞춰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불교 행사도 본격화된 가운데 백화도량 완주 송광사에서 나눔의 문화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나누고 비우고 채운다는 뜻의 나비채 음악회와 사찰 음식을 널리 알리는 연음식 만찬회로 상생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입니다. 음악회를 알리는 범종 소리와 카르멘 서곡이 백화도량에 우렁차게 울려 퍼집니다. 대웅전 앞마당을 가득 메운 천여 명의 관객들은 손뼉을 치며 화답하고 흥에 겨운 이들은 양손을 흔들며 율동으로 음악회를 달굽니다. 클래식 대중화의 선두주자 모스틀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이 펼치는 송광백년 나비채 음악회. 음악회의 명칭인 나비채는 지혜와 자비를 나누고 내 안의 욕망을 비우고 그 빈자리를 다시 지혜와 자비로 채우면서 살아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출연자들의 열정과 열창으로 꾸며진 무대는 송광사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클래식의 진수를 선보이며 황홀한 여름밤을 선사했습니다. 절에서 클래식 음악이 한다 그래서 제가 와봤는데요. 절하고 안 맞는 것 같아도 너무 잘 어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화합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 항상 이 절에서는 경건하고 그런 목탁 소리만 듣다가 이렇게 음악을 들으니까 너무 새로운 것 같아요. 음악회에 앞서 연꽃과 연잎, 연근 등으로 만든 음식을 대중들에게 홍보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연음식 만찬 나눔 행사가 사운당과 경내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나는 항상 내 자신한테 내 스스로 체면을 걸어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행복의 조건들이 어떤 것들이 갖춰져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멈췄을 때 행복해진다 하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날 만찬에는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에 나선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해 서거석 전북교육감, 우범기 전주시장, 유이태 완주군수와 지역 국회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10년 넘게 이런 행사를 계속 해오는 것이 바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해서 새로운 전북 만들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연이 있는 이들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며 올해로 9번째 이어온 나비체 음악회. 사부대중은 연향 그윽한 만찬과 함께 오케스트라의 앙상블까지 만끽하며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힐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신라 최대 사찰 황룡사 복원의 근거가 될 고대 목조 건축수를 담은 연구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건축 유적 복원 정비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동궁과 월지 출토 건축 부재를 조사하고 그 특징을 정리한 고대 목조 건축 결구법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사라진 신라 최대 사찰 황룡사를 복원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고 황룡사 건설 당시 건축 목재를 손질하는 치목 기술과 접합하는 결구 기술의 수준을 파악하는 데 학술적으로 큰 도움이 될 걸로 연구원은 기대했습니다. 연구원은 그동안 고대 건축 유적에서 목부재는 꾸준히 출토되고 있지만 목부재에 담긴 고대인의 건설 기술을 밝히려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이 보고서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쉽게 열람하고 학술 연구에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누리집과 문화유산연구 지식포털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경선스님의 선서화 개인전 월인 무건이 범어사 성보박물관에서 개막했습니다. 11년 만에 열린 이번 경선스님 개인전에는 범어사의 법력과 비상을 위한 스님의 깊은 염원이 작품에 투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 BBS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성 3보 구호에 맞춰 선소화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불볕더위가 맹위를 떨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입추의 여지없이 수많은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 등 대덕 스님들과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장, 신도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11년 만에 개최되는 경선 스님의 개인전인 만큼 관람객들은 작품마다 일일이 사진을 찍고 감상하는 등 작품을 마주하며 거배의 불연을 맺었습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 특별기획전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회에는 경선 스님이 주지 소임으로 바쁜 불사와 일정에도 불구하고 국과 먹을 정진의 도구로 삼아 제작한 선서화 작품 45점이 선보였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이는 경선 스님의 선서화는 묵향과 법향이 어우러져 보는 이들을 월인 삼매로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자의 본분인 예불과 수행을 철저히 지키는 과정에서 마주한 깨달음을 선적 식구로 화면에 펼친 것이 이번 작품들의 특징입니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11년 만에 마련된 전시회인 만큼 관객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 긴장된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 전시를 준비한 작품들이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께 선보이게 됩니다. 매우 긴장됩니다. 여러분들이 11년, 12년 만에 어떤 작품을 내놓을 것인가 저 역시 아주 가슴이 두근거리고 걱정도 되고 지찬이 있을까 안 그러면은 정말로 여러 따끔한 매를 뗄까 이런 한편으로 걱정도 됩니다. 선소화전 개막식에 이어 범어사 성보박물관 야외 특설 무대에서는 박물관 신축 이전을 기념하는 산사 힐링 음악회가 펼쳐졌습니다. 이날 음악회는 바리톤 김동규, 김영임, 알리 등이 출연해 박물관 이전을 축하하고 코로나19에서 회복 중인 시민과 불자들의 지친 신심을 달래며 한낮의 무더운 열기를 식혔습니다.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 불자 지성인들의 모임 한국교수불자연합회가 생활 속에서 불교 사상을 어떻게 실천할지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는 오는 8일부터 4일간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영천 은혜사에서 현대생활 속 불교 사상과 실천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22년 한국교수불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불교 사상과 실천, 제가불자의 신행과 사찰의 현재와 미래, 승가와 종단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제가불자들의 인식, 불교의 응용과 발전 등에 대한 3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됩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원로의원인 은혜사 조실 법타대종사의 입제법어와 은혜사 회주 돈명스님의 대회 마지막 날 법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송일호 교불련 회장은 탈종교화 심화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불교도 위기 상황이라며 교불련이 앞장서 흩어진 발제를 한 곳에 모아 불교 중흥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외국인들과 소통하고 있는 관광 통역 안내사들이 템플스테이에 참여해 전통 불교 문화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서울 화계사에서 서울관광협회 소속 관광 통역 안내사 30여 명과 함께한 템플스테이 통역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회양했습니다. 지난달 8일부터 4차례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선 관광 통역 안내사들이 불교 문화를 보다 깊이 이해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와 체험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동국대 역사교과서연구소 김진숙 교수는 불교 문화의 보편성과 다양성을 주제로 사찰의 건축 양식 등을 소개했고, 참가자들은 들숨날숨 명상 등 불교 고유의 수행법을 실참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천태종이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종립금강유치원 교사들의 심신수양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천태종은 단양 구인사 관성당 5층에서 제25회 천태종립 금강유치원 교사 학예 연수교육을 가졌습니다. 이번 연수교육에는 대구 대성사, 마산 사막사, 춘천 사문사, 통영 서광사, 홍천 강용사 등의 유치원 교사들이 참가했고, 2차 교육은 오는 9일과 10일 단양 구인사에서 열립니다. 천태종 교육부장 성혜스님은 이번 연수교육은 각 지역의 금강유치원을 설립한 천태종이 어떤 종단인지, 불교는 어떤 종교인지를 이해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수교육에선 전각 안내와 벽화 설명, 관음정진, 교리교육 등이 진행됐습니다. 서울 도심 조계사 앞마당에서 연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번갈아 반복되는 요즘 서울 도심 천년 사찰을 아름답게 수놓은 연꽃을 보며 잠시나마 마음속 여유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지요? 조계사 연꽃축제 표정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백제시대 최대 규모 사찰인 익산 미륵사지 등 백제 역사 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백제문화유산 주간 행사가 오는 8일부터 충남 공주와 부여, 전북 익산 일대에서 시작됩니다. 문화재청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익산국립박물관, 지자체 등과 함께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2022 백제문화유산 주간을 개최합니다.
우선 국립익산박물관에선 큐레이터에게 듣는 미륵사지 이야기, 내가 만드는 미륵사 석 등 백제 왕도 유적과 출토 유물에 대한 해설 등이 진행됩니다. 오는 9일과 14일에는 부여 정림사지와 익산 미륵사지 일원 등에서 백제 대표 문화유산을 해설하고 야간에 클래식과 가곡 등의 음악회를 즐길 수 있는 녹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립부여박물관에선 부여 정림사지 유적 설명, 국악공연 등이 열리며 올해 처음으로 유적 걷기 챌린지 프로그램도 기획됐습니다. 태고종 국제구호단체인 사단법인 나누우리가 미얀마 국경의 태국 메소 지역 난민촌을 직접 방문해 미얀마 어린이들을 위한 구호 상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구호 상품은 어린이 영양제 등 국내 의약품과 태국 현지에서 구입한 운동화 100켤레와 라면 등 식료품입니다. 또한 난민촌 미얀마 어린이 구호 성금 5,000달러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나누우리 이사장 마노 스님은 나누우리 회원들이 마련한 정성이 작은아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나누우리는 지난해 말 코로나19 백신 구입비 $10,000를 미얀마에 지원하는 등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자비 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각 대학 불교 동아리 홍보와 신입회원 모집을 돕기 위해 포교 물품 등을 담은 선물 박스를 제작, 배포했습니다. 대불련은 불교 동아리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웹포스터 시안을 제작해 공유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교 동아리 신입회원들을 위한 웰컴 박스를 각 대학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스에는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동자 배지와 수처작주 입처계진이 적힌 스트랩, 종이 방향제, 단주, 부처님 말씀을 새긴 메탈 스티커, LED 연등, 종이 팔모등 만들기 세트, 불교 입문도서 등이 담겼습니다. 대불련은 전국 38개 대학 403명이 웰컴 박스를 신청했다며 각 대학 동아리가 신입회원 모집을 추가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웰컴 박스도 추가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7월 5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